네, 2024년 2월 다섯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자율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인데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에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대출 이용기간의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DSR 산정할 때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갤럭시 링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 세밀한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출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해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취약 대상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12개 시도에서 15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휴교 2곳을 포함해 34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전남 20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낙후 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 지역 개발을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권 지역은 영등포와 구로, 강서, 양천, 금천, 동작, 관악 등 7개 자치구로 서울시는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직주 근접형 주거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 개정 등 국제선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올해도 스페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미래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 역시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과 AI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은 꽉 막힌 도로를 걱정할 필요 없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순간에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줍니다.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 링 실물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잠잘 때도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직통 번호가 개통되고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합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전국 교원은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교원보호 공제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철 역사와 철도 대합실 등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의 환기, 공기 정화 설비를 점검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번 더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도 12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살부터 29살 사이 여성들의 출산율이 전년보다 11% 떨어져 큰 폭으로 줄었고 30살부터 34살까지 여성들의 출산율도 9%나 감소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고 이 시간대 외환 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 거래를 당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농업인이 농업용 관비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기자재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자재 면세규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가 농업인 임대용 등으로 구매하는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성기 등도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삼성전자가 D램 칩을 12단으로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3E는 전작보다 성능과 용량이 50% 이상 개선됐는데 상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용자들의 한 달 평균 교통비를 3만원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가 총 46만 장 판매됐으며 시행 첫날부터 사용한 1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간 평균 57회를 사용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만 4천여 명이 6만 2천 원의 카드를 구입해 9만 1,900원가량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3만 원을 아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 찌개 등 한식 관련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발간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교수는 현지 시간 27일 영어권에서 한식 관련 단어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들과 만났는데요. 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최근 기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 핵심 부품인 AI 칩 확보 방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3일절인 내일은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6도에 체감 영하 12도, 제천의 체감온도도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영하 1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뒤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호남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눈과 비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학용품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는데요.
납과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했던 유해 물질까지 나왔습니다. 당국은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 등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기차여행 상품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코레일이 지정한 지역의 숙박권과 고속철도 KTX 열차표를 결합 구매하면 열차 요금을 주중 최대 50%, 주말과 공휴일 최대 30%를 할인해줍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호텔식 크루즈 열차인 해랑의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해랑의 코스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출발하는 2박 3일 전국 일주 코스와 토요일 출발하는 동부권, 서부권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다소 높은 가격에도 인기가 많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 등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립고등학교 40곳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부산 장안고와 전남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 등 9개 시도에서 40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내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 과학, 인공지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각종 심화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제 태아의 성별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낙태 방지 등을 위해 임신 32주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딸인 것을 알고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간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는데 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차까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간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2024년 2월 마지막 주 뉴스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